시끄러워요. 이제 할까요? 네. 자, 오늘 이제 맨 처음에 통합과학 1단원이요. 보시면 제목, 큰 제목을 보셔야 돼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물질의 규칙성과 결합이거든요. 이게 너네가 1단원을 이제 미리 예습하신 분들도 있는데 이걸 지구과학 단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지구과학도 물론 들어가는데 실제로는 얘를 뭐 배우는 거냐면 물질에 대해서 배우는 거란 말이야. 여기서 맨 처음에 뭐 배웠냐면 빅뱅이 있으면 빅뱅 이후로 여러 가지 우주 초기의 원소들이 생겼어요. 그지? 그 다음에 이 원소들이 얘는 우주가 처음 생겼을 때 우주의 초기의 원소고 그 다음에 얘가 지구라든지 아니면 별 아니면 생명이라든지 이러한 지구와 생명을 이루는 원소들이 무엇인지 아마 배울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여러 가지 원소들이 나오면 그 원소들을 너네가 이제 주기율표로 한번 정리를 해요. 주기율표로 정리를 하고 얘는 그냥 원소 하나하나 어떤 물질 하나하나 따로따로 돼 있는 거라면 그 다음에 마지막 단원에 이 원소들을 결합을 시켜서 어떤 물질들이 만들어지느냐까지 배우는 게 실제로는 1단원이란 말이지. 그래서 요 앞에 요 부분에 조금 이제 지구과학 단원이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요 뒷단원은 뭐랑 연결되어 있냐면 이제 화학 단원이랑 연결되는 거라서 요거를 잘 섞어서 이제 염두에 두고 공부를 하시면 돼요. 그러려면 우리는 우주에서 원소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려고 뭘 배우느냐면 첫 번째 빅뱅과 원자의 생성이라고 맨 처음에 나왔어요. 그러면 자 빅뱅과 원자의 생성 보기 전에 실제로 예전부터 사람들이 뭐를 했냐면 어떻게 해서 우주가 생겨났느냐에 대해서 되게 많이 고민했었어. 처음에 했던 게 원래 여기 책엔 안 나오지만요. 아인슈타인. 그 다음에 뭐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 프리드만, 르메르트라는 사람이 있었거든. 아인슈타인 들어본 사람이야, 그치? 얘는 못 들어본 사람이지만 아인슈타인은 뭐라고 했었냐? 쟤는 정지해 있는 우주론이 했어. 우주는 계속해서 정지해 있다. 물질들이 이렇게 정상우주론이랑은 달라. 얘는요 정상우주론이라고 외우면 안 돼. 얘는 정지해 있다야. 나중에 정상우주론은 빅뱅우주론이랑 차이가 날 거기 때문에 정지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프리드만이랑 르메르트는 우주는 점점 이제 팽창하고 있다. 그래서 정지우주론과 팽창우주론을 먼저 나눌 거예요. 원래는 물질들이 있으면 물질들 사이에 질량을 가지고 있지. 질량을 가지고 있는 애들은 뭐예요? 서로 잡아당겨요. 그쵸? 그 뭐라고 불러요? 자, 질량을 갖고 있는 물질들 잡아당기는 힘 뭐라고 불러? 인력. 그치? 뭐 만류인력 이렇게 부르죠. 얘도 물질들이니까 물질들끼리 서로 잡아당기고 잡아당기면 사실은 이렇게 얘가 점점 모여들어야 돼. 근데 모여들지 않고 우주에 있는 물질들이 그대로 유지가 된단 말이죠. 그럼 생각을 하기 이 사람은 왜 만류인력이 있는데 모여들지 않고 가만히 있느냐 했을 때 여기에 무언가 그냥 이 사람은 우주상수라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버틸 수 있는 만류인력을 이겨낼 수 있는 뭔가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얘기한 게 이제 아인슈타인의 정지우주론이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우주는 점점 뭐 하고 있냐면 팽창하고 있다, 이렇게 팽창하고 있다 라고 했었고 팽창하는 원인이 무엇일까를 얘는 설명을 잘 못한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우주상수의 개념을 설명을 잘 못해서 사실 이때는 좀 망했어. 그렇지만 맨 처음에 사실은 우주에 생각한 건 아인슈타인과 프리드만 정지와 팽창우주론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나온 게 요 팽창우주론인데요. 팽창우주론이면 너네 책 봐서 알겠지만 아까 누구였어? 과학자 이름은 누구였니? 가모프. 자, 얘는 가모프.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 있었죠? 뭐 있어? 후일. 자, 얘네들이 이제 우주론이 다른 거지. 얘가 무슨 우주론이었어? 이게 팽창우주론인데 이 팽창우주론 중에서도 얘는 빅뱅 이론이었고 달라요. 얘도 팽창우주론은 팽창우주론이야. 근데 이하의 팽창우주론은 어떻게 아까 얘기한 대로 정상우주론,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팽창되고 있다예요. 둘 다 어쨌든지 간에 팽창이라서 나중에 문제 풀 때도요. 분명히 얘는 정지해 있어, 얘는 정지해 있어요가 아니에요. 정지해 있는 건 저 앞에 있는 애들이고 둘 다 팽창이었는데 얘는 이렇게 폭발적으로 팽창했고 얘는 서서히 중간에 뭐가 생겨나면 팽창했고 두 개가 다르니까 요거 알아두시고 그러면
왜 이렇게 팽창 우주론이 나오게 됐느냐라고 해서 중간에 이제 누가 나올 거야? 허블이 나올 거예요. 책에 보시면요. 빅뱅 우주론 어쩌고저쩌고 나오기 전에 허블이라는 사람이 태양계에서 멀리 있는 뭐 나선 어쩌고저쩌고 성운이 멀어지고 있다라는 말 나오죠. 그치? 그게 뒤에 가면은 나오겠지만 스펙트럼 잠깐 정리하고 갈게요. 스펙트럼이 뭐였어요? 빛. 그러니까 웬만하면 광원이 있으면 빛이 있으면 이 빛을 분광기 같은 데 통과시켜. 그러면 이 빛은 여러 가지 색깔 다 섞여져 있죠. 빨주노초 파남보 백색광이면 기본적으로 백색광이 있다라고 쳤을 때 여러 가지 빛이 섞여져 있으니까 그 빛마다 에너지가 다르고 다 파장이 달라. 그러면 분광기 통과시켰을 때 빨주노초 파남보 여러 가지 파장이 쭉 이렇게 전부 다 기록이 돼요. 빨주, 노초, 파남보 다 나오는 거 이거 무슨 스펙트럼이야? 연속 스펙트럼.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빛은 빛인데 이 빛이 어디를 통과하냐면 빛이 아니라 물질에서 나오는 빛이 고온의 물질을 통과하게 되면 우리 왜 어떤 거 있었냐면 중학교 3학년 때요. 불꽃 반응 실험 있었죠? 시료 같은 거 넣어갖고요. 시료 넣어서 얘 불에다가 넣으면 불 색깔 변하지, 그치? 이거 기억나야 돼요. 자, 그럼 얘 왜였었냐면 물질들을 고온에다가 집어넣으면 나중에 화학단원 가면 다시 배울 거지만 원자가 있으면 여러 가지 전자들이 있을 건데 전자들이 고온이니까 에너지를 뭐 해요? 흡수해요. 네, 흡수하면 얘가 이렇게 높이 올라가서 에너지가 많은 상태 된단 말이야. 나중에 되면 얘를 들뜬 상태로 배울 거지만 우리는 그냥 아예 에너지가 많은 상태가 됩니다. 됐고 다시 얘가 밑으로 내려오다 보면 흡수한 만큼 에너지를 뭐 해야 돼? 바깥으로 방출해야 돼. 그럼 방출하는 에너지가 분광기에 통과시키면 색깔이 나와요. 그 방출하는 에너지가 기록이 되기 때문에 방출 에너지가 요만큼 이렇게 나왔어요. 라고 방출되는 에너지만 기록이 된 거 무슨 스펙트럼이야? 얘는 연속식 말고 방출 스펙트럼. 얘 선으로 기록되기 때문에 선 스펙트럼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또 하나. 빛이 있으면 이 빛이 저온을 통과해요. 자, 얘는 지금 잘 알아놔야 돼. 뒤에 가면은 얘를 가지고 이 실험을 가지고 이 이론으로 우리가 우주에 어떠한 원소들이 얼만큼씩 있는지를 알아보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저온을 통과하게 되면 규칙이 있어. 이 저온의 물질에, 이 저온의 기체에 A라는 물질이 있고 뭐 B라는 물질이 있다라고 치면 예를 들어서 A는 빨간색 빛을 흡수할 수 있는 애야. 걔를 막 좋아해요. 빨간색은 나한테 줘라고 하는 애고 B라는 애는 파란색 빛, 그러니까 파란색의 파장을 갖는 에너지를 나한테 줘라고 하는 애란 말이야. 자, 그럼 빛이 나왔는데 저온의 기체를 통과했어. 이 기체에 A랑 B가 들어있단 말이지. 그럼 그 기체가 A, 빨간 파장은 다 빨아들여 버렸어. 그럼 걔는 색깔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오겠지. 또 B라는 기체가 있었어. B라는 물질이 있었는데 그 B라는 물질은 파란색 파장의 에너지를 다 흡수해 버렸어. 그러면 여기 연속 스펙트럼 중에 걔네는 나와 안 나와? 색깔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스펙트럼 중에서 빨간색 자리가 까맣게 이렇게 비어 있어요. 표시가 안 돼. 얘가 가져가 버렸어. 이해됐니? 파란색 자리가 여기 이렇게 까맣게 나와요. 얘가 가져가 버렸어. 얘는 요 아이들을 얘네가 흡수해 가 버렸지. 그래서 스펙트럼 중에서도 무슨 스펙트럼이냐면 흡수 스펙트럼이 되고 얘도 선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선 스펙트럼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지금 뭐 설명하려고 하냐면 저기 허블 간단하게만 얘기하면 이게 되게 중요하게 나오진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얘기하면 어떻게 해서 팽창 빅뱅 이론이 성립이 되었느냐 이거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관측을 했어. 이게 우리나라 우주고 우리 외에 이제 다른 은하들이 여러 개 있을 거 아니야. 우리 은하에 제일 가까운 은하가 어디예요? 우리 은하는 어딘지 알지? 우리 지구 태양계가 속해 있는 은하. 각 은하도 여러 있을 게 아니야. 여러 가지. 많이 들어본 은하 있어. 어디 외계에서 어디 왔냐 그러면 제일 많이 나오는 은하 있잖아. 미안해요. 예를 들어 안드로메다라고 쳐. 그게 은하예요? 여기 은하에도 별이 있을 거 아니야.
별이 빛나. 별은 움직여, 안 움직여? 진아니 별 움직여, 움직여, 안 움직여? 별 움직여요? 확실해요? 지구는? 움직여요. 별은? 안 움직여요. 태양은? 태양 안 움직여요. 태양도 별이야, 그치? 태양, 움직이면 안 되지, 별은? 별은 항성이라 부릅니다. 북박이에요. 움직이면 안 돼. 내가 여기에서 이 별을 관측을 해. 그럼 이 별을 관측할 때 이게 스펙트럼이 보일 거 아니야. 별빛이 나오는 거니까. 그치? 별빛의 스펙트럼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얘도 어차피 저온의 기체를 통과하니까 까만 선이 이렇게 여기에 있었어.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뭐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똑같은 별에 있는 별빛의 스펙트럼을 관측했더니 까만색 선이요. 어느 쪽으로 치우쳤냐면 조금 더 빨강색이 있는 파장 쪽으로 치우쳤어. 붉은색 쪽으로. 자, 이 파장 스펙트럼은 우리가 에너지라고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붉은색 쪽으로 가면 에너지가 낮아지는 파장이고 파랑색, 보라색 쪽은 에너지가 높은 쪽이야. 자, 똑같은 별의 파장을 관측을 했어. 스펙트럼을 관측을 했더니 어쩔 때에는 요랬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얘가 이렇게 더 붉은색 쪽으로 이동해 버렸대. 그래서 얘를 어려운 말로 학교에 따라 다르긴 하는데 뭐라고 부를 거냐면 적색편이라고 부를 거란 말이지. 들어봤니? 적색편. 그러니까 붉은색 쪽으로 치우쳐서 이동을 했다라는 거야. 별은 움직이지 않았는데 왜 별의 스펙트럼이 저렇게 붉은색 이동했을까라는 거잖니. 왜 그랬을까라고 했을 때 이것도 다시 또 이건 그냥 몰라도 돼요. 참고로 도플러 효과라는 거 나올 거예요. 밤에 잘 때 모기 소리 들어봤어요, 그죠? 모기 어떻게 귀 지나갈 때 있죠? 모기가 윙 지나가다가 나한테 가까이 오는 순간 알아 몰라? 알아요. 오다가 윙 하다 하고 오잖아. 그러다가 다시 멀을 때는 윙 하다가 윙 다시 가버린단 말이지. 이런 것들. 나는 지금 소리를 갖고 간단하게 표현했는데 이게 도플러 효과야. 어떤 물질이 소리는요. 가까이 올 때는 이건 참고 이게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니까 파장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소리 같은 경우는 파장이 높아진대. 미안해요. 파장이 낮아져. 그러니까 진동수가 올라가는 거거든. 파장이 낮아져요. 다시 말하면 높은 소리가 나요. 그 다음에 어떤 물질이 나로부터 멀리 갈 때는 이렇게 할게. 멀리 갈 때는 다시 낮은 소리가 난단 말이지. 파장이 커져요. 빛은 소리랑 달라서 에너지가 작은 쪽, 그러니까 붉은색 쪽으로 오면 얘는 파장이 어때지는 거냐면 커지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길어지는 거죠. 우리가 중학교 때 왜 파동일 때 제일 기본적으로 요런 그림 많이 했었지, 그치? 네, 이 길이 요게 파장이지. 얘가 요런 게 있고 아니면 요런 게 있을 때 얘는 파장이 긴 거, 얘는 파장이 짧은 거, 그치? 니네 보기에 누가 에너지가 많아 보여? 위에 거, 아래 거? 얘는 이렇게 천천히 흔들리고 열나 빨리 흔들리는데? 얘가 더 에너지가 많은 거야. 파장이 짧은 거예요. 어쨌든. 자, 얘는 지금 에너지가 작은 거, 파장이 긴 것 쪽으로 간다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 가까이 오고 멀리 오고 할 때 파장이 변하는 것 자체가 이 도플러 효과라는 건데 별은 아까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그럼 언제나 제 파장 스펙트럼을 관측할 때 선이 똑바로 있어야 된단 말이야. 저 흡수 스펙트럼 선이요. 근데 시간이 흐른 다음에 관측해보니까 얘가 멀어졌어. 이동했지. 적색편이 일어났는데 이게 파장이 큰 쪽으로 갔니? 작은 쪽으로 갔니? 파장이 어느 쪽으로? 큰 쪽으로. 자, 아까 파장이 큰 쪽으로 갔어요 라는 것은 가까이 오는 거였다? 멀리 가는 거였다? 멀리 가는 거였다. 그래서 허블이 관측하기로는 별을 관측하는데 제가 별은 원래 움직이면 안 되는데 쟤를 시간이 지난 다음에 관측하니까 제 파장이 멀어졌어. 다시 말하면 저 물질은 나로부터 지금 뭐 해주고 있는 거야? 멀어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됐니?
요 앞에 요 내용이 너네 시험에 나오진 않을 건데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어쨌든 허블은 멀리 있는 은하의 별을 관측했더니 별들이 서로 멀어지고 있다 라는 결론을 냈단 말이지. 게다가 가까이 있는 별보다는 좀 멀리 있는 거리에 있는 별이 좀 더 빠른 속도로 멀어지고 있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앞에서 우주가 애들 사이가 가까이 가만히 있는 애들이라면 서로 멀어지고 이런 게 있어 없어? 없죠. 근데 뭐 해야지만 우주가 뭘 하고 있어야지만 팽창을 하고 있어야지만 서로 뭐 할 수 있어? 별들이 멀어지고 있다. 이걸 단적인 예로 어떻게 표현했냐면 풍선이요. 요만한 풍선에 점 4개 찍어. 거리 보이니? 네. 얘를 내가 불어서 요만하게 만들어. 그럼 점은 어차피 똑같아요. 점 4개 찍은 건 요만해요. 이해했어요? 내가 점을 따로 찍었어? 새로? 아니요. 점을 새로 찍지 않았어요. 뭐 했어? 풍선을 불었어. 얘가 별이고 이 바탕의 풍선이 우주라면 별들이 움직인 게 아니라 별이 있는 풍선, 바탕이 커졌을 때 서로 별과 별 사이의 거리가 뭐 해줄 수 있어? 멀어질 수 있어. 요 말인 거예요. 알겠니? 그래서 자, 별들이 서로 멀어지고 있다를 결론을 뭐가 된 거야? 우주가 계속 뭐 하고 있다? 팽창하고 있다. 라는 결론을 낸 거죠. 됐어요? 그래서 지금 아직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까지만 설명했는데 중간중간에 필요한 내용이 있어 설명한 거고 우주는 뭐 하고 있다? 팽창하고 있다. 그런데 팽창하는데 두 가지 견해. 이 사람은 팽창을 하긴 하는데 어떻게 팽창을 하느냐? 거기 보세요. 밑에 그림 보여요? 책에? 얘는 요렇게 팽창하고 있는 건 둘 다 똑같아요. 그쵸? 얘도 요렇게 팽창하고 있는 건 똑같은데 가모프가 예상한 팽창이 이제 빅뱅 우주론 팽창이고 그 다음에 얘는 정상 우주론인데요. 얘는 별 사이의 간격이 이렇게 있으면 이런 느낌이야. 이렇게 커지긴 커졌는데 이 속 안에 있는 물질도 더 어때졌어? 같이 많아졌지. 그 다음에 얘는 그림이 여기 이렇게 있으면 뭐 이렇게 있고 이런 느낌이야. 얘는 팽창은 팽창인데 속 안에 있는 얘네들 물질들 많아져서 적어졌어? 일정이에요. 그치? 그래서 이 사람 호일의 정상 우주로는 팽창은 팽창인데 이런 느낌의 그대 물질이 많아지는 느낌의 팽창이고 얘는 물질은 그대로 있고 바탕만 커지는 팽창. 이게 우리가 이제 앞으로 배울 빅뱅 우주론이 되는 거죠. 여기에 결론을 먼저 정리해서 말하면 어쨌든 우주의 분포가 질량과 크기를 봤을 때 우주의 질량은 물질은 항상 똑같아요. 맞니? 네. 그러면 질량은 변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계속 뭐 하고 있어? 일정하고 있어. 자, 그 다음 또 하나. 밀도 보시면 얘는 밀도가 점점 뭐예요? 감소하다라고 얘기해야 되지. 왜냐하면 바탕에 있는 공간이 넓어지니까요. 자, 질량이 일정하고 밀도가 감소하고 결국에는 이 바탕을 싸고 있는 우주의 크게 팽창한 건데 느낌이 다른 거고 얘는요. 질량이 어떨까? 질량은 얘는 새로운 물질이 계속 채워지는 거야. 얘는 그냥 하나가 있으면 바탕에 있는 애들만 커지는 건데 얘는 빈자리에 새로운 물질이 다시 계속 생겨서 채워지는 거란 말이지. 얘는 질량이 뭐예요? 증가해요. 밀도는 그럼 어떤 느낌이야? 증가해. 부피가 같이 커지면서 그 자리에 똑같이 누가 채워지는 거지. 얘는 밀도가 일정하다라는 느낌으로. 네. 얘를 우리가 공부하진 않을 거잖아요. 얘를 공부할 거고 앞으로 우리는 이러한 빅뱅의 팽창을 여러 가지 증거를 통해서 배울 건데 이 증거를 가지고 이 애들 공부하면서 원소의 생성부터 할 거예요. 이제 그 뒤에 나와 있을 거예요. 자, 넘기시면요. 이게 우주. 이게
어느 정도 배운 사람은 알겠지만,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물질을 이루는 가장 작은 거 알갱이 뭐로 배웠더라? 우리는 원자. 그치? 원자 배웠어요. 사실은 공부 좀 더 해서 알아. 원자보다 또 작은 거 있어, 없어? 아야, 있어요. 안에 뭐 있어? 양자에 양자 있어? 벌써? 뭐 있어? 원자를 그치. 원자핵. 그 다음에 원자핵만 있는 거 아니죠? 또 누구? 전자. 사실 이렇게 크진 않지만 어쨌든 전자. 자, 원자핵도 그냥 원자핵이 아니야. 실제로 원자핵 안에 뭐 있어요? 양성자. 그 다음에 중성자. 그러니까 우리 지금 큰 제목이 뭐라고 화학단원이라고 했잖아. 실제로 원소 배우는 거라고 했잖아요. 물질들이 어떻게 생겨나는 과정 이거 배우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원자를 이루는 원자핵, 양성자, 중성자, 전자 혹은 양성자랑 중성자를 이루는 더 작은 애들도 있거든요. 걔를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 쿼크라고 부를 건데 요 애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생겨났느냐 그게 이제 밑에 나와 있을 겁니다. 일단 물질의 원자 제일 처음에 우주가 한 점일 때요. 이게 이제 우리는 이제 빅뱅을 이미 빅뱅이다 라고 가정을 하고 배우는 거야. 일단 이게 우주 한 점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얘가 점점점 요렇게 커져갈 거거든요. 요거여야 돼.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야 돼. 물질이 중간에 생겨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에 처음에는 밀도가 굉장히 어땠을 거야? 높았을 거예요. 그치? 그 다음에 모든 에너지랑 물질들이 여기 다 있는 거잖아요. 에너지도 굉장히 어땠을 거야? 높았을 거예요. 그 에너지가 높다는 것은 여기는 온도도 되게 높았을 거예요. 가 되는 건데 빅뱅이라는 말 자체가 이게 사실은 이 사람이 토크쇼에 나갔었거든요. 토크쇼에 나가서 이 사람 막 좀 까는 그렇게 토크쇼를 했어. 우주가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생겨야지 어떻게 야 팡 터졌냐라고 했을 때 그래서 그걸 이제 표현으로 그럼 빅뱅이야 이렇게 장난으로 막 했단 말이지. 그래서 그때부터 빅뱅 우주론이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진짜로. 아무튼 그랬는데 자 그래서 얘는 팡 터져서 요렇게 생겼어. 온도가 제일 높고 가장 처음에 팡 터졌을 때 책에 보시면 이거 숫자예요. 다 안 외워도 돼요. 숫자는 내가 나중에 동그라미 쳐주는 거 있어. 잘 나오는 거. 그것만 외우면 돼요. 다 안 외워도 돼요. 제일 처음에 우주의 나이가 10의 마이너스 35초라고 됐을 때 제일 처음에 기본 입자가 생겼습니다. 빅뱅 이후. 이때는 온도가 되게 높았기 때문에 기본 입자라는 게 생겼는데 물리를 하게 되면 얘를 좀 많이 나중에 배울 건데 우리는 그 정도는 안 배우고 이 기본 입자 두 종류 아니야 아직 멀었어. 수소헬륨 나오기 전에 얘는 뭐라고? 전자. 그래 전자. 그 다음에 쿼크. 사실은 전자도 경입자라고 해서 아주 작은 입자 중에 하나예요. 얘 6개 배우고 얘 6개 나와요. 6개 경입자 작은 입자들이 있고 6개의 쿼크가 있는데 우리는 그것까지는 아직 안 배워도 되니까 그냥 전자, 쿼크 합쳐서 그냥 기본 입자라고만 할게요. 자, 쿼크의 종류도 아까 내가 얘 6종류라고 했잖아. 몰라도 돼. 얘도 6종류야. U, D, 업 쿼크, 다운 쿼크, S, C, 탑, 바텀 이렇게 6개가 있는데 이것도 다 필요 없고 여기 있는 2개. 쿼크 6개 생겼는데 얘는 업 쿼크라고 부르고요. U, 업. 얘는 다운 쿼크. 얘네 전하량은 외워놔야 돼요. 네. 업 쿼크 얘 플러스 3분의 2야. 전하량. 네. 왜요? 얘 마이너스 3분의 1이에요. 전하량. 다른 거는 필요 없어. 어쨌든 쿼크라는 게 생겼어요. 전자라는 게 생겼어요. 이게 제일 처음에 생긴 입자입니다. 기본 입자. 됐어? 그 다음 시간이 조금 더 흘렀어요. 자, 시간이 흐르면 저기에 있는 애들이 이제 쿼크들이 결합을 하기 시작해요. 온도가 조금 내려가면서 결합을 막 하기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양성자가 됐다가 중성자가 됐다가 얘기하는데 업 쿼크, 다운 쿼크 만나면 양성자. 다음에 업 쿼크, 다운 쿼크 만나면 중성자. 전화랑 계산해 볼래?
얼마야 얘? 또 곱해야 돼? 더해. 플러스 3분의 1 플러스 3분의 2 마이너스 3분의 1이면 얼마니? 플러스 1. 양성자의 전향 너네가 알고 있는 대로 플러스 1. 그지? 자, 얘 플러스 3분의 2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너네가 알고 있는 대로 중성자의 전해량 얼마야? 0. 실제로 이렇게 돼서 얘네의 전해량이 결정돼요. 어쨌든 쿼크들이 막 결합을 해. 뭐 양성자랑 중성자랑 번갈아가면 생기긴 생기는데 어쨌든 제일 처음에 생기는 건 뭐가 생긴다고? 양성자랑 중성자. 얘네의 비율이 이제 1대1 정도까지 생깁니다. 두 번째.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양성자랑 중성자랑 생겼으면 그럼 양성자랑 중성자랑 뭐 할 거야? 결합을 할 거지. 자, 양성자가 이렇게 하나가 있어. 전자 아직 매달렸니? 안 매달렸니? 안 매달렸어요. 그냥 양성자만 하나 이렇게 있어요. 실제로 너네 원소교육을 배웠으니까 수소 있어. 수소 몇 번이야? 1번 오케이. 수소 1번이에요. 왜 1번이라고 불렀더라? 중성자가 전자 아니잖아. 양성자, 중성자, 뭐? 전자, 뭐? 어제 뭐 그거 둘 중 한 개가 둘 중 한 개인데 누군데? 양성자? 양성자, 그쵸. 모든 원자번호는 양성자로 결정했어요. 양성자만 하나 있으면 얘 뭐야? 수소 원자인데 아직 전자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그 핵이라고 불러야 돼. 됐죠? 그러다가 수소 원자핵만 생기는 거 아니야. 또 수소 원자핵끼리 모이면 수소 원자핵 뭐 2개, 그 다음에 중성자도 2개 요렇게 모였다고 칠게요. 야, 수소 원자핵 2개, 중성자 2개. 얘 지금 양성자 2개니까 몇 번이게? 2번 오케이. 누구? 헬륨. 그치. 얘도 헬륨 원자핵. 이렇게 해서 원자핵이 생기는 게 2번이야. 아직 원자라고 안 했어. 원자라고 안 한 이유는 누가 달라붙지 않았어요. 전자가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별표. 원자핵 다음 단계 봐봐. 몇만 년 전이라고 나왔니? 38만 년 전. 그치? 여긴 별표고. 온도 얼만큼이라고 나왔어요? 3000켈빈. 내가 너네한테 얘네 시기, 온도 외우란 말 안 했어. 얘는 외우셔야 돼요. 이때 되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원자핵들이 있어. 이게 뭐 헬륨 원자핵, 수소 원자핵이고 이게 헬륨 원자핵이고 그래. 그 전에 전자들이 이렇게 있거든요. 전자는 언제 생겼더라? 맨 처음에. 기본 입자야 얘는. 그치? 전자는 기본 입자 맨 처음 생겼어. 맨 처음 생겼는데 전자들이 가볍고 막 돌아다닌단 말이야. 아직까지 에너지가 많다 보니까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봐. 밀도 크고 에너지 컸는데 중간에 누가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 없었죠? 공간이 넓어지니까 온도가 점점 좀 어때 갈 거야? 우주의 온도가 내려가겠지. 그치? 우주의 온도가 점점 내려가는 건 당연하겠죠. 에너지가 공급되는 게 없이 그냥 공간이 넓어지니까. 온도가 내려가다가 이 정도가 됐을 때 그 전까지는 전자가 온도가 높으니까 막 움직이다가 요 정도 온도가 되면 더 이상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해져요. 왜냐하면 여기 이제 원자핵 플러스가 전자를 당기니까. 그래서 이 원자핵들이 전자를 당기게 되는 거야. 당겨. 전자를 당긴단 말이죠. 원자핵들이 전자를 당겨. 자, 이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는 분명히 중요하다고 했다. 이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 전까지만 해도 우주가요. 뿌연 우주라고 불러요. 뭐 잘은 몰라도 이때 전자뿐만 아니라 광자라고 해서 빛 같은 애들도 빛이 알잖아요. 빛 직진하잖아요. 이렇게 보여야 되는데 이렇게 와야지 밝게 보이는데 중간에 전자들이랑 막 그 광자가 부딪히다 보니까 빛이 이렇게 함부로 쭉 직진을 못했단 말이야. 알겠지? 그런데 이 전자들이 이렇게 원자에게 달라붙으면 그 다른 광자들이 이제 뭐에 직진을 하면서 바깥으로 빠져나올 수가 있어. 이때까지만 해도 빛이 거기 안에 우주 안에 빛이 막 갇혀있어 뿌옇게 보였는데 그 광자를 방해하는 전자가 없어진단 말이야. 없어졌지? 달라붙었지? 그래서 바깥으로 빠져나와요. 뿌였던 우주가 이제 개버렸어. 밝게 개미야. 이때 바깥으로 빠져나오는 얘 빛 있죠?
요 빛을 파장으로 나중에 이제 공부할 거 되게 중요한 우주 배경 복사가 될 거예요. 이 우주 배경 복사 우리 아까 뭐 했냐면 분명히 여기에서 여기 오면서 증거들을 배울 거예요가 요번 단원의 기본이란 말이야. 그 증거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기는 중요가 되는 거지. 자, 기본 입자 생겼어. 그 다음에 양성자, 중성자 생겼어. 양성자, 중성자가 결합해서 원자 핵 만들었어. 핵 만들었고 그 다음에 핵에 이제 누가 달라붙었어? 전자 달라붙었지. 그럼 이제 원자 핵이 아니라 아예 뭐가 만들어진 거야? 양성자랑 중성자가 만들어진 거야. 아니, 양성자랑 중성자가 아니지. 이씨, 그치, 미안해요. 이제 수소와 헬륨이라는 물질, 원소들이 아예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때 만들어진 그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이제 한 3대1 정도로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너네가 이제 요 단어는 아니지만 뒤에서 배울 원자들이 생기면 얘네도 질량을 갖고 있으니까 서로 뭉칠 거 아니에요. 그치? 뭉쳐지면서 옆에 있는 다른 또 질량을 갖는 원자들 하면서 덩어리가 점점 커져. 덩어리가 커지면 뭐가 되는 거야? 걔네가 이제 별이 만들어지는 과정이야. 요건 이제 뒷단에 나올 거니까. 지금 정리할 건 원소의 생성이니까요. 물질을 구성할 때 빅뱅에서 기본 입자 생기고 양성자, 중성자 생기고 원자핵 생기고 원자 생기고 원자들이 모여서 뭐 생긴다고 나중에 별 생긴다고요. 이 모든 거의 가정은 우주가 무슨 우주였을 때 가정이야? 빅뱅이요. 그런 다음에 우리 잠깐 요거 넘기고 나서 뒤에 빅뱅 우주론의 증거 내가 잠깐 여기서 우주 배경 복사 하나 얘기했고요. 스펙트럼 얘기 잠깐 했거든요. 저 두 개지를 가지고 우주 배경 복사 증거 아니지. 빅뱅 우주론의 증거 두 가지를 얘기해 줄게요. 그러면 밑에 있는 OX 잠깐 볼게요. 우주는 한 점에서 대폭발로 시작되었으며 현재도 계속 팽창하고 있다. 이게 바로 빅뱅 우주론. 아까 외부나 존재 최초로 밝혀낸 사람 누구라고요? 네, 허블. 요 책에선 허블이에요. 자, 빅뱅 우주론에서 우주가 팽창할 때 빅뱅에서예요. 우주의 온도는 점점 뭐해? 지금 낮아지지. 맨 처음에 한 점에서 높았다가 점점 커지니까 중간에 어디 온도나 에너지를 주는 거 없었어요. 밀도는요? 밀도는 일정하다예요. 아까 뭐라 했냐면 낮아진다라고 했어. 감소한다라고 했어. 중간에 생겨나는 게 없지. 밀도가 일정한 거 아까 무슨 우주론이었어? 중간에 막 뭐가 생겨나는 거? 호일의 정상 우주론. 그치? 자, 물질을 구성한 입자에 대한 설명. 쿼크는 물질을 이루는 기본 입자이다. 맞아요? 네, 맞아요. 원자핵은 양성자랑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다. 맞아요. 밑에 여러 가지 물질 나왔죠? 맨 처음에 뭐 생겼게? 쿼크. 다음 아까 쿼크 만들어서 뭐 생겼어? 양성자나 중성자 생겼죠? 그래서 쿼크 다음에 양성자. 양성자나 중성자가 뭉쳐서 원자 핵 만들고 그 다음에 원자핵에 누가 달라붙어요? 전자 달라붙어요. 원자핵에 전자 달라붙으면서 우주에서 이제 빛이 파장이 쭉 빠져나온다라고 했었지? 그거 이름이 뭐였게? 우주 배경 복사. 그치? 꼭 기억해야 되고. 그때 온도가 몇 도였더라? 3000K. 그때 시간이요. 다른 건 몰라도 요거 두 개는 반드시 외워야 돼요. 38만 년 전, 그러니까 38만 전이 아니지. 38만 년. 빅뱅 이후로 38만 년이야. 그 다음에 온도 3000K. 지금 현재 우주의 온도는 몇 K라고 우리가 공부할 걸? 2.8, 뭐 3 이렇게 하는데 책에 따라서 2.7 이렇게 되거든요. 어쨌든 여기 있는 4개 답 됐어요? 네. 그러면 뒤에 잠깐 하고 문제 하고 우리 뒤에 부담할게요.